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오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공군 훈련소 면회소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죠. 손에 든 낡은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군인 가족이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와야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대기실로 가세요. 순서되면 부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한 적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마을, 새벽 5시. 저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들 한도윤, 21살. 공군 입대 2달째, 첫 면회일이었죠. 도윤이가 먹고 싶다던 김이랑 김치전. 밤새 준비한 도시락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남편 없이 키운 아들. 엄마, 나 먼저 갔다 와서 돈 벌게. 착한 녀석이었죠. 낡은 외투를 입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공군 마크가 새겨진 금속 배지. 이제는 그냥 도윤이 엄마로만 살면 되는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30년 전 25에 공군 장교로 임관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 수없이 들은 말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30년을 버텨 공군 최초 여성 사단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군복을 벗었죠.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10년이 흘러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첫 차를 탔습니다. 훈련소까지 3시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힘들진 않았을까?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죠. 혹시 훈련소 면회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공군 조종사 될 거예요. 서울대 공대 나왔거든요. 아드님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식었습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버스가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20년 된 낡은 외투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훈련소 정문이 보였습니다. 공군 제1훈련소라는 큰 간판. 사단장으로 방문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그냥 면회 온 시골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헌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죠. 신분증 사진이랑 좀 다르신데요? 10년 전 사진이라서요. 일단 들어가시죠.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군대에 와?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참아. 오늘은 도윤이 보러 온 날이야. 면회소 대기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었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형제들.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죠. 몇 번 대기자세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어머니입니다. 아,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면회 순서가 많이 밀렸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앉아 계세요. 직원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던데 저한테만 그랬죠. 옆자리에 2명의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둘 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피 코트를, 다른 한 사람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우리 애가 이번에 훈련 성적이 1등이래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군대에서도 다르죠. 자랑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저게 무슨 차림이래. 쉿, 들려요. 아니, 군대 면회를 저렇게 와. 보자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참 상식이 없어. 소곤소곤. 하지만 제게 다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도윤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차례가 안 오네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언제쯤 될까요? 모릅니다. 기다리시라니까요.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미루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남자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공군 상사 계급장을 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상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박상훈 상사는 대기실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게 다가왔죠. 한정혜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좀 오시죠. 저는 박상훈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복도 구석에서 박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 신청서 제대로 작성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근데 왜 보호자 연락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죠? 핸드폰 번호 적었는데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상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오십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옷차림 좀 보십시오. 여긴 군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와야죠. 박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군인 가족이면 이따위 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따위 복장.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저 보자기 좀 보세요. 그리고 그 낡은 옷. 다른 분들 좀 보십시오. 다들 단정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박상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오면 훈련병한테도 창피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올 때는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오세요. 그리고 면회는 오늘 어렵습니다. 네. 지금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다음에 다시 신청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면회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거든요. 상사님, 저는 새벽부터 3시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아들을 못 보고 갈 순 없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박상훈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규정이 규정입니다. 제대로 신청 안 하고 와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신청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박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십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는 아주머니, 여긴 군대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상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태도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 압니다. 편모 가정의 가난한 집안, 그래서 아들이 고졸로 입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형편에 군대까지 오셔서 민폐 끼치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민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박상우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아줌마. 그렇게 본 거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사님, 네, 지금 하신 말씀, 계급장 달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군복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 옷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는 옷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상훈이 코웃음을 쳤죠. 지금 저한테 군인 정신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가?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천천히 손을 올려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대가 뭔지 모른다고요? 제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는지 박상훈이 멈칫했습니다. 나는 30년을 군복 입고 살았습니다. 뭐? 한정희, 공군 예비역 준장, 전 제11전 투비행단 사단장. 그 말과 동시에 박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상훈 상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사단장?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에 예편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도윤 훈련병의 어머니입니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 확인을. 그는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면회소, 긴급 확인 요청합니다. 한정희 예비역 준장.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정희 예비역 준장? 잠깐만요. 확인됩니다. 2015년 예편, 전 제11전 투비행단장. 공군 최초 여성 사단장. 맞습니다. 무전기를 든 박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 면회소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대기하십시오. 훈련소장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상훈은 무전기를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사단장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상사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 보러 온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박상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죠. 몇 명의 장교들이 뛰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정희 사단장님이십니까? 예전 직책입니다. 지금은 예비역입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훈련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중령이 박상훈을 노려봤습니다. 박상훈 상사,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대기실 면회객들께 사과하고 한도윤 훈련병 즉시 호출. 네, 알겠습니다. 박상훈이 뛰어갔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죠. 한도윤 훈련병 보호자님, 즉시 면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저는 지금 사단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면회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저를 수군거리던 아주머니들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박상훈 상사는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지금 즉시 면회소로.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장? 대기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사단장이라고? 설마, 여자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수군거리던 두 아주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상훈을 따라 면회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상사님,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닙니다. 네, 당신이 오늘 나한테 한 말과 행동, 그게 나한테만 한 겁니까? 박상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늘 그렇게 사람을 대해왔을 겁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군복은 힘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박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상훈이 문을 열어줬죠. 한도윤 훈련병, 곧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저는 의자에 앉아 가져온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죠. 김치전, 밥.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싸왔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오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계십니다. 제대로 격리하고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젊은 목소리들이 긴장한 게 느껴졌죠.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대령 1명과 중령 2명이 들어왔죠. 한정희 사단장님, 3명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저는 이제 예비역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사단장은 영원한 사단장이십니다.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전처장 김태훈 대령입니다. 사단장님 소식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아닙니다. 김태훈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훈 상사가 저지른 일 이미 다 보고받았습니다.
이건 훈련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사단장님께서 면회조차 제대로 못 받으시게 하다니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중령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훈련소장님께서 직접 오시는 중입니다. 박상훈 상사는 즉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박상훈 상사를 처벌하려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비역 장성을 모욕한 건 중대한.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몰라본 건 당연합니다. 제가 민간인 차림으로 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김태훈 대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면회객들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 말에 3명의 장교가 숙연한 표정이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문이 열리고 공군 준장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식 준장, 현 제1훈련소장이었습니다. 한정희 사단장님, 윤태식 준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복도에 도열해 있었죠. 모두 경례 자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장님, 이게 무슨... 사단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태식 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사단장님 예하에서 근무했던 윤태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윤태식? 아, 그때 작전과장이었던. 네, 맞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하가 사단장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 준장님, 저는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냥 면회 온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겉모습이 초라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신분이 드러났을 뿐이죠. 제 말에 복도의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윤태식 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훈련소 전체의 민원 응대 체계를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 좀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당연합니다. 윤태식이 급히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즉시 호출. 네. 장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태식만 남았죠. 사단장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준장님도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오늘은 사단장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잠시 후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병 한도윤, 입장하겠습니다. 젊고 긴장한 목소리. 제 아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공군 훈련복을 입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탄 얼굴.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고는 얼어붙었죠.
윤태식 준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주변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무슨,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짓했죠. 도윤아, 이리 와.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훈련소장님이랑 작전처장님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앉아. 도윤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앞에 앉았습니다. 윤태식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천천히 면회하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윤태식과 다른 장교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이제 방 안에는 저와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엄마한테 사단장님이라고 불러? 저는 천천히 보자기를 폈습니다. 일단 먹어. 내가 먹고 싶다던 김이랑 김치전 싸왔어.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도윤아. 응. 엄마가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거 알지? 응, 알아. 엄마가 공군 장교였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어떤 계급까지 올라갔는지는 말 안 했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준장이었어. 사단장까지 했어. 뭐?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장? 사단장? 그게 장군 아니야? 응. 장군이었어?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도 공군 최초 여성 사단장이었어. 도윤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뭐? 왜 말 안 했냐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도윤아, 나는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어. 엄마는 평범한 아줌마 맞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이었던 건 옛날 일이야. 하지만 도윤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결심했어. 너한테는 그냥 엄마로만 남고 싶다고. 계급도 명예도 다 필요 없었어. 너만 잘 크면 됐어.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많이 컸구나. 훈련 힘들지? 응.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응. 엄마 걱정 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전 병력 집합. 반복한다. 전 병력 집합. 확성기 소리가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전 병력 집합? 지금 무슨 일이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사단장님, 훈련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윤태식 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께 전 훈련병이 경례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일을 계기로 전 훈련병에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계셔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그냥 부탁드립니다. 사단장님. 윤태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훈련병들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식이 웃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나도 따라와. 응, 엄마. 우리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훈련소 정문 밖으로 나오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훈련병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파란 훈련복, 모두 일렬로 정렬해 있었죠. 전원 차렷,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발이 동시에 땅을 쳤습니다. 쿵! 그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준장님, 이건 사단장님을 위한 경례입니다. 윤태식 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병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역입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윤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공군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 의미를 이 젊은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는 훈련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지도요. 윤태식 준장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훈련병들을 향해 말했죠. 훈련병 여러분, 네.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 훈련소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분은 공군 예비역 한정의 준장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정의 준장님은 공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셨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군에서 사단장으로 복무하셨고 수많은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훈련병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존경, 놀라움, 여러 감정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윤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훈련소는 이분께 큰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훈련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정의 사단장님께서는 오늘 아드님 면회를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평범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윤태식이 박상훈 상사를 가리켰습니다. 박상훈은 다른 부사관들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특히 박상훈 상사는 사단장님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군인 정신의 실종입니다.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훈련병 여러분, 윤태식이 다시 훈련병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군인은 계급장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군인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훈련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의 사단장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윤태식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전 훈련병은
한정의 사단장님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전원 경례.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고 저를 향해 경례했죠. 공군 예비역 한정의 사단장님께 경례.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제가 예편할 때도 이런 경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례는 뭔가 달랐습니다. 계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려 경례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훈련병들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그때 한 훈련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례를 올렸죠. 훈련병 한도윤, 어머니께 경례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나 너무 자랑스러워. 도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도윤아, 엄마는. 하지만 이제 알았어.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장군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여서 대단한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훈련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식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을 향해 걸어갔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병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매우 복잡한 심경입니다. 훈련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군인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로 왔습니다. 아들을 보러 왔죠. 하지만 돌아보니 저는 여전히 군인이더군요. 군복을 벗어도 그 마음만큼은 벗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저도 압니다. 훈련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군인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박상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오늘 저에게 무례했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박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배우는 중이니까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훈련병들을 다시 봤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군인이 되었을 때 사람을 존중하는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파이팅! 훈련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훈련병들이 해산한 후 저는 윤태식 준장의 안내로 훈련소장실로 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장님,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일로 제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지 배웠으니까요.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엔 모든 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늘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훈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사님, 고개를 드세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단장이 아니었다면 상사님은 사과했을까요? 박상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사님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박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다만 군복은 힘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윤태식 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단장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경받는 거라는 걸. 준장님, 앞으로도 가끔 훈련소에 들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윤이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10년 전 군복을 벗었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훈련소 정문 앞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아, 훈련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좋은 군인이 되렴. 엄마가 자랑스러운 만큼 나도 멋진 군인 될게. 하지만 기억해. 멋진 군인은 강한 군인이 아니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군인이 멋진 거야. 알았어, 엄마. 윤태식 준장과 장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경례로 답하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계급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 안 창가 자리, 텅 빈 보자기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다 먹었죠. 이제 크면 제대하겠지. 그럼 또 집에 돌아오겠지.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손주 보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군대에 있거든요. 저도 아들 면회 갔다 오는 길입니다. 우리 아들들 고생이 많지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자랑스러웠어요. 훈련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버스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밤,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단층집. 낡았지만 제가 가꾼 집이었죠.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인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새벽에 김 굽던 장면, 모욕당하던 순간, 모자를 벗던 순간, 경례받던 순간,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30년을 군복 입고 살았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죠. 힘들었지만 저 뒤에 올 여성 군인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군복을 벗은 순간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유라는 걸. 오늘 저는 과거와 마주했고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서였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아, 잘 자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공군 중령이 봉투와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훈련소 전 장병의 마음입니다. 윤태식 준장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의 정신이라는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훈련소 정문에 걸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웃들과 물건을 나눴습니다. 한정혜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계급도 명예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텃밭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그래, 잘 살았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정희로서요. 3개월 후 공군 제1훈련소 정문에 새 표어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마이너스 한정의 정신을 기리며 박상훈 상사는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면회객을 존중으로 대했죠. 한도윤은 최우수 훈련병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멋진 군인 될게. 엄마처럼. 그리고 한정희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컸습니다. 한정의 정신이 전국 군부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변화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한정희일 수 있고 박상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계급이나 직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그 사람을 만듭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권력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판단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